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47번째 시간이고요. XLF ETF 속에 금융주의 핵심, 버크셔 해서웨이 중심의 안정 성장형 분기 배당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 영상 찍고요.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147번째 거, XLF라고 하는 ETF 명칭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제가 지난밤에 소수점 매수했던 미국 주식 XLF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이 표는 제가 우리 같이 보고 있는 엑셀의 표죠. 이 중에 XLF를 제가 지난밤에 $10 샀고요. 소수점 매수로. 그래서 0.2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분기 배당 주네요. 그죠? 3, 6, 9, 12월 달에 각각 배당이 지급되는 ETF고요. 지금 금액은 요렇고 얘가 월 배당으로 따지면 정말 미미한 돈인데 그죠? 그리고 연 배당으로 봐도 정말 미미하다 그죠? 정말 미미해요. 배당 날일은 20일이고 근데 이게 월이 아닙니다. 분기기 때문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이라서 뭐 20일 날 사야 뭐 25일 날 또 배당 받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시가총액은 뭐 작지 않은 돈이네요. 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은 좀 있고 사실 이게 X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제가 X 시리즈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XLF, 뭐 XLRE, 뭐 X 아니 뭐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런 시리즈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얘 특징이 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금융주의 핵심이라고 써 있긴 한데 이게 금융주를 모아놓은 ETF예요. 그러니까 금융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금융 관련된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되고 있는 XLF ETF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금융주의 핵심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주식이 한 14%, 15% 정도가 비중이 높아요. XLF 안에서의 투자 비중이 버크셔 쪽에는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몇 프로가 많다고 그러면 좀 어쩔 수 많다고 그러면 10몇 프로가 많다고 그러면 좀 많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비중이 많이 높아요. 14%네요, 그죠? 비중이 많이 높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얘 개별주를 이 개별주가 있거든요. 이게 A 클래스, B 클래스인가? 하여튼 뭐 C 클래스인가 해서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엄청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버크세스웨이 관련된 그죠? 개별 주식 찾아보면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클래스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얘를 조금 분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얘는 한 $500인가 600 정도인가 한 주당 소수점 매매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죠. 딴 게 아니라 물론 워렌 버핏 분 이제 그죠? 투자대가 이분이 이제 뭐 은퇴는 하셨지만 물러주셨지만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가지는 그죠? 그 효과 그다음에 뭐 엄청나죠, 이죠?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별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의 주식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배당을 안 줘요. 근데 이 워렌 버핏 이분은 배당 주는 또 주식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정작 본인 주식은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 이제 주식은 배당을 또 안 주고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거야 뭐 회사 방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에다가 직투하는 것보다 얘를 담고 있는 어떤 섹터, 그러니까 그 좀 종목을 찾자.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몇몇 개 종목들도 얘가 한 몇 프로씩은 다 들어가 있었죠. 어. 월배당주. 얘는 이제 분기배당인데 얘가 좀 비중이 높은 거고, 그리고, 어, 얘는 또 배당을 또 줍니다. 근데 많진 않지만 배당을 또 주니까 좋은 점이 있고. 미국 주식만 얘 버크셔 해서웨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에이스에서도 무슨 주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에이스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버크셔 어쩌고저쩌고 인컴이라고 아마 있지 싶어요. 이게 아마 지금 시총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직 매수는 못했는데요. 얘가 이제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쪽으로 이제 좀 투자되고 있는 이제 ETF, 국내 ETF 중에 한 가지 종목이에요. 뭐 기회가 되면 이거 매수할 겁니다. 근데 요 ETF는 또 배당을 또 안 줘요, 국내 건. 그쵸? 뭐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토스증권은 일반증권에서 XLF 종목 가지고 있는 수장 보여드린 거고요. 0.2주 정도 갖고 있고 소수점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언제 샀냐면 지난밤에 $10 정도 샀고요. 사실 얘는 좀 히스토리가 저한테는 있어요. 작년 벌써 한 1년 전에 한번 $5 샀다가 미미한 뭐 수익을 내고 팔고 또 $5 샀다가 좀 미미하게 수익 내고 또 팔고 막 이랬었어요. 요런 좀 이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걸 또 팔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 급히 뭔가 밸런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얘가 좀 샀다 팔았다 좀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10를 샀고 이제는 팔 생각보다도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1년에 4번 배당이니까 그죠? 예, 분기 배당인 거고 한 주당 배당금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소득률은 그래서 배당 소득 1.4%밖에 안 하는데 너무 미미해요. 하지만 배당을 줘요. 배당을 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기 배당입니다. 분기 배당에 이거밖에 안 주면 진짜 너무 좀 짜긴 합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한 주당 $0.17 들어오는 건 정말 미미한 돈이긴 해요. 그래도 배당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이제 이 XLF가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은 버크셔 해서웨이 쪽으로 14.3% 정도가 투자돼 있고 JP모건, 비자, 마스터카드 요 밑으로 쭉 보다 보면 얘들 다 어떤 느낌이냐면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에요. 물론 얘는 안 주지만 그러면 사실 좀 배당을 좀 주면 0. 몇 달러 주는 것보다 그죠? 1.4% 너무 작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요런 어떤 배당의 어떤 이익도 있겠지만 얘 자체가 또 이제 담고 있는 포트들이 은행 금융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조금 시세 차익도 좀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까 보셨죠? 제가 여기에 팔았었을 때 물론 미미하지만 손해보고 팔 적은 없었어요. 물론 얼마 안 된 정말 진짜 코딱지만한 이익인데 어쨌든 저는 이익은 보고 팔았다고 저는 과거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자면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해했고 그 다음에 뭐 주식 발행 주식수는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년으로 지금 차트를 땡겨서 봤는데 얘는 어쨌든 우상향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연절이고 제 평균도 여기 연절이네요. 얘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섹터 금융주 섹터 안에서의 어떤 뭐 좋은 흐름이 나오면 얘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크셔 해서웨이 쪽의 주식을 개별주를 사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종목도 그죠? 왜냐하면 개별 주식 한 개를 전체 포트에 담는 건 제가 되게 위험하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가장 좋다고 제가 항상 주장창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버크셔 해서웨이뿐 아니라 여러 이제 금융주, 은행주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더 분산되어 있고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셀렉트 SDPR 여기 XPDR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는 SSGA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XLF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지수는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쪽에 TR 쪽에 어떤 지수 참고하고 있고 상장일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비용도 저비용이죠. 0.1%도 안 되십니다. 예. 분기 배당이지만 수익률은 그닥 높진 않다. 분기 배당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0.2중 왔으니까 조금씩 더 모아보면 되겠죠. 배당금을 좀 보면 얘가 조금은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고정 배당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0.16에서 2.0, 0.2 사이 이렇게 주고 있고요. 아까 비유중은 좀 봤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섹터의 핵심 리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봐도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름 모르는 회사가 있습니까? S&P 글로벌 이거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예, 프로그레시브 이런 것도 모를 수는 있겠지만 요거 두 개 빼놓고는 이거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그죠. 눈에 귀에 다 익은 회사들이에요. 마스터카드, 비자는 엄청 유명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 알 겁니다. 그죠? JP모건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어쨌든 금융산업의 핵심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되는 비중이 특히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 비중이 좀 높다는 게 약간 안정감을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 5년간 수익률이 굳이 이걸 따져볼 필요는 없는데 최저가가 $20에서 최고가 $52까지 지속해서 112.9% 정도의 수익률이 좀 나 있다는 게 히스토리예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담으면 뭐가 좋을까? 금융 섹터의 성장 수혜를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버크셔 쪽의 중심에 구성된 좀 안정성이 보완되어 있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운용 수수료가 좀 낮고 배당은 낮지만 주가 상승이니까 시세 차익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거 시행하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47번째 시간이고 XLF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금융주의 핵심이고 버크셔 해서웨이 중심의 안정 성장형 분기 배당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X 시리즈라고 불러요. 요 표를 또 보면 여러분 금방 눈치챘을 텐데 X 시리즈 요거 XLF가 있고 요거 앞으로 한 개씩 설명할 겁니다. 이런 거, 얘들 한 개씩 종목.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얘가 금융 쪽이 아니겠죠. 예, 맞아요. 하나는 건설 쪽도 있을 거고 에너지 쪽도 있을 거고 뭐 제약 바이오도 있을 거고 되게 많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유틸리티 쪽도 있을 거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되게 많을 거예요. 기술 쪽도 있고 어쨌든 이런 어떤 분기 배당 종목도 있다는 거 정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 그러면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굳이 남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자기가 배운 만큼 습득한 만큼 다 챙겨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영상, 이런 자료, 이런 블로그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좀 다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본인의 생각이 다 100점이 아니듯이 시험에서도 여러분 시험 치면 100점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100점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시험 치면 100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이 시험 문제를 풀었던 그런 답안지를 본다거나 남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떤 그런 남의 경험을 이제 제가 좀 체득하는 편이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많듯이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영상 혹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만든 영상을 보고 좋은 점, 내가 참고할 점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시면 그게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무튼요, 매도할 때 절대 오버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산다고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본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익은 천천히 쌓아가는 게 정말 오래가는 수익이 될 겁니다. 끝까지 성투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